대표님 회의 시작합니다. 대표님 회의 시작합니다. 간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더 쉬었냐고? 우리 주말에도 일하잖아. 이상하게 쉰 것 같지가 않네요. 왜 그럴까?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러면? 오늘도 뭐 신문은 막 엄청 시끄럽네. 뭐 조선일보도 보니까 뭐 그냥 도하 모든 신문, 뭐 인터넷 매체, 뭐 방송, 뭐 지면 해가지고 뭐 계속 그 6.17 관련해서 뭐 계속 기사가 뭐 계속 나오네. 예.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메인 소재로 계속 다루고 있던데요. 시사 프로에서도. 네. 강적들에서도 나오고. 금요일 날 저희가 이번 그 반발이 좀 심상치 않다 하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거론하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문 대통령께서 이제 김현미 장관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금요일이었나? 네. 목요일이었네. 목요일이었는데 일치. 목요일. 왜 그래? 뭐 주말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야. 잠을 좀 못 잔 거야. 목요일 오후 4시에. 자, 한 팀장 정신 차리시고 올해 뭐 내가 이제 다른 신문들 좀 한번 좀 뭐 나도 다는 못 봤는데 주말에 나온 뉴스들부터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쭉 한번 보니까 뭐 집을 팔라고 하더니 양도세 올린다는 정부, 당정이 종부세율 최대 4%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다음에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뭐 추진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조선일보에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 뭐 보니까 한 페이지 해가지고 민심 들끓는 부동산이야. 민심이 들끓는 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양도세율 최고 80% 징벌과세도 뭐 검토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21번을 내놨던 이제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왜 실패했느냐. 뭐 우리가 사실 여러 차례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도 보면은 결국 이제 세금만 올렸다야. 집값 잡겠다며 세금만 올렸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3년간 집값 내려갔던 건 넉 달이다. 딱 넉 달 불과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올리자 서울 지역의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 대출 규제를 하자 이번에 또 수도권으로 풍선 효과가 번졌다. 그다음에 수도권을 때리자 서울로 또 유턴했다. 이제 이런 아마 이게 기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더라고 이제 핵심이.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뭐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하고 비슷한 얘기들은 뭐 비슷한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뭐 대체로 다 이런 분석들 아닌가 어떤 거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뭐 그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지금 문제가 이제 전세가, 그죠? 전세도 지금 뭐 심각한 모양인데 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뭐 전세도 보니까 단숨에 뭐 수억 폭등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 지금. 예를 들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츠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가격이 한 달 만에 5억 올랐다. 5월 기준으로 보증금 9억 원이었던 것이 6월 29일에는 14억 원에 거래됐다. 뭐 예를 들면 또 성북구 기름동의 기름 레미안 3차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달 20일에 보증금 6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이 됐다. 이게 뭐 사상 최고치라나 이것도. 그래서 뭐 전세 문제, 그죠?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좀 짚어봤던 얘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전세가 더 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렇지. 집값이 오른다고 저희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닌데 전세 같은 경우 재계약 때 올려주지 못하면 실제로 이제 바로 쫓겨나는 거죠. 수가 당장에 있으니까. 막 1억 원 이렇게 구하지 못하니까 서민들이. 얘기도 보니까 전세 집값 잡으려다 세입자 잡았다. 잠실에서는 전세값 한 달 수요 폭등 아까 얘기했지. 뭐 2년 실거주 요건에 청약 대기 수요 몰리면서 전세 물량이 싹 사라졌다. 강남권은 뭐 3, 4억씩으로 올랐다. 마포에서도 뭐 1억씩 꽁충 뛰었다. 늘어난 세금을 전가하려고 월세 전환도 급증하고 있다. 결국 세입자는 울상이다. 뭐 이런 얘기고. 여기도 뭐 그 얘기야. 결국 집 사고 보유하고 팔 때 모두 세금 더 올리겠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다 비슷한 시각인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한 시각인 것 같고.
아 요즘엔 이게 하도 뭐 이게 지금 여기도 이제 지금 여기는 또 이제 뭐냐면 주택 임대에서 아까 나왔지만 이제 세금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 그래서 양도세하고 원래 재산세 장기 임대하면 이제 감면을 해주는데 이걸 없애겠다. 뭐 이런 걸 하게 이제 뭐 추진을 하고 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임대사업자 뭔가 임대사업자를 계속 그러니까 다주택자지 결국 이제 다주택자를 쪼는 이제 그런 정책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 뭐야?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문제되자 또 손질하겠다. 왜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냐? 초기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파격 혜택의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게 뭐 일종의 좀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네. 결국 지금 이제 뭐 22번째 대책이 뭐가 나올지가 이제 뭐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 우선은 좀 지난주 시장 저기 있잖아. 김대영 씨. 그 지난주 시장 무슨 좀 시황이나 이런 것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줘 볼까? 예, 아직까지 이제 6.17 대책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반영이 안 많이 된다는 게 예, 그러니까 집값이 그렇게 크게 내리지 하락하거나 않았다 뭐 이거지?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뭐 부동산 114 이제 주간 시황에 따르면 이제 지난주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12%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변동폭은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이어서 전주 그 예. 전주라.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게 대책이 반영된 이후에 큰 어떤 변화나 그런 것들이 감지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지역별로 오름세들을 좀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제가 읊어드릴게요. 강동구가 쭉 읊어봐라. 예, 매매 가격 변동률 1위가 강동구였어요. 그래서 강동구는 좀 그렇다 치고 그 뒷부분이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강북구, 금천구 이렇게 올랐거든요. 노원, 도봉, 네. 강북, 금천. 예, 그래서 이게 노도강, 2, 3, 4 노도강이네. 예, 이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좀 있는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이런 중저가 아파트들이 중저가? 많은 그런 지역들이 이 꿈틀대는 거 아니야? 예, 2위부터 5위까지 거의 차지를 했는데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신도시의 경우에는 이제 일산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매매 일산? 가격이. 예.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이제 저렴한 아파트 상대적으로 예, 그죠? 저렴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인데 일산, 동탄, 분당, 평촌 이런 순으로 올랐는데요. 일산의 경우에는 전세금도 1위를 차지했어요. 전세금, 변동률 1위를. 그래서 좀 전세금, 매매 가격 모두가 전세 매매 동반 상승이네. 예, 동반 상승하는 일산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집값이 안 올라. 일치를 드디어 오르나 이제? 문재인 정부에 와서 드디어 빛을 보네. 제가 봤을 때는 일산도 어쨌든 규제를 피한 곳은 아니지만 워낙에 저가 매물이 많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좀 몰리지 않았나라는 우리 예상. 김현미 장관님이 고향 일산은 네. 아니지만 고향이 지역구. 지역구셨지. 아 그러시구나. 오케이 또. 맞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뭐 남양주, 하남, 성남, 광명 뭐 이런 순으로 올랐습니다. 남양주가 1위를 기록했는데 0.26% 변동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금천구가 1위였고요. 0.2% 상승했고요. 그리고 강남, 송파, 강동 이렇게 이제 강남권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산, 동탄, 평촌 순이었고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양주시가 0.33%로 예, 1위를 차지했고 하남, 남양주 이런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6억 이하, 6억대, 뭔가 9억 이하지, 그치? 9억 이하는 지금 현재 뭐 대출 규제가 거의 없지 지금. 투기과열지구에서만 40%인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 LTV가 40%지. 네.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가격 상승이 좀 덜 됐던 이제 중저가 아파트 지역들이 많은 지역들이 조금 그쪽으로 뭐 몰려갈 거다 이런 얘기 뭐 예상들이 나왔는데 약간 뭐 그런 움직임 정도는 일단 좀 보이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수도권 전반이 이번에 그 6.17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올라간 데가 또 많아서 그럴 거면 굳이 수도권보다는 서울로 같은 투기과열지구로 묶긴 뭐 그래서 서울로 다시 모르겠나. 유턴?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그게 뭐 조정 대상 지역이면 모르겠으나 그 급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투기과열지구면 서울로 유턴한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 뭐 하여간 나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제 뭐그 말도 일리는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택 내 집 마련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걸 투기 수요냐, 투기 수요와 그냥 실수요를 만약에 굳이 구분하기 참 어렵지만 구분을 해보자면 사실은 뭐 서울 내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실수요자들의 경우에 뭐 외곽 지역으로 나가기는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죠?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서울 유턴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투자라기보다는 뭐 그 이제 실수요자들한테는 이제 그거보다는 뭐 아까 얘기한 이제 계속 이제 그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막 이런 거 갑자기 막 묶이는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큰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긴 한데. 여튼 오케이. 자, 그다음에 또그 이번 주에 뭐 새로 분양하는 데들은 좀 어디 좀 눈여겨볼 데 좀 있나? 인천 미추홀의 주한 파크 자이더 플래티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 둘째 주에 보니까 한 1만 2,970가구 뭐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돼 있네. 부동산 124 자료에 보니까. 저희가 지금 미추홀구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주안 파크 자이더 플래티넘 요게 이제 오늘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내일 1순위 청약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요거는 디스 아파트로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얘가 좀 약간 좀 물량이 많네. 물량이 많습니다. 그 인천 미추홀구가 인천의 구도심에 속하는 지역인데요. 곳곳에서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도 그런 단지 중에 하나로 그 중에서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은 대단지 아파트로 이제 뭐 건설사 측에서는 이제 이 미추홀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단지인데요. 이게 청약 그 규제가 아무래도 강화가 되다 보니 이 단지 역시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좀 강화된 그런 대출 규제를 받게 되고요. 제가 이제 분양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주변에 그 미추홀구의 재정비 단지 분양가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분양가들이 전매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실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입주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가격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한 3, 4천만 원 정도 높은 수준의 분양가가 형성이 돼서 조금 분양가가 높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역세권이 아니어서 이제 역까지 걸어가려면 약 2km 정도 또 떨어져 있거든요. 뭐래요, 여기가? 예. 그래서 대단지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대단지에다가 뭐 GS하고 쌍용이니까 뭐 예, 대기업 브랜드도 들어가 있네. 예, 브랜드인데 근데 주변에 또 이제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주안동 일대. 네, 힐스테이트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단지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가격이라든지 입지 이런 것들은 그 미추홀구 재개발 지역을 잘 따져보고 내가 어디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청약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청약하는 단지들 중에 그렇게 뭐 눈에 확 들어오는 단지는 아까 거기가 좀 큰 단지 정도 외에는 사실 뭐 지방이 좀 많고 근데 이제 뭐 모델하우스 이런 데들이 좀 오히려 좀 있네. 금요일날 대치동 대치푸르지오 서밋이랑 노원구 상계동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게 둘 다 금요일날에 모델하우스 오픈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데들은 좀 관심이 좀 있어 보이네. 근데 디스 아파트로 한번 오케이, 알았어. 그다음에 뭐 분양은 근데 그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분양 쪽은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되는 게 사람들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하여간 분양이에요. 내가 보면은 지금 뭐 결국 새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 상승 어떻게 보면 결정적 계기가 결국 새 아파트에서 촉발된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뭐 그렇잖아, 그지? 다 새 아파트 사고 싶은데 새 아파트가 안 나오니까 결국 사람들이 뭐 막 몰리고 막 청약 경쟁률 막 세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됐던 것 같은데 여튼 오케이 또 자 뭐 그다음에 뭐 일단 지난주는 대충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아까 하던 얘기를 좀 뭐 추가로 조금 더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아침에 보니까 뭐 당정에서 또 종부세 법안하고 뭐 이런 거 뭐 빨리 추진하겠다 뭐 그 얘기 있었지?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법인 종부세 강화하겠다. 그래서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오전에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이제 발언 이후로
정부에서 말이 계속 나오나 본데 정부와 여당이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죠. 종부세율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종부세율을 뭐 3%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법안에서 좀 더 높이는 수준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제 금액을 뭐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 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뭐 과표 구간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종부세율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것 같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을 더 높인다거나 뭐 1주택자의 상기보유 특별공제를 좀 축소한다거나 뭐 이런,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이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이 축소가 된 상태라서 현재 같은 경우 비규제 지역에서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이하의 주택을 8년 이상 하는 경우 임대하는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줄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혜택이 거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가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근데 또한 그동안 이 3년 전만 해도 그 주택을 다주택자 같은 경우 팔 게 아니면 혜택을 줄 테니까 임대 등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 정부가, 그래서 실컷 이렇게 임대 등록을 해놨더니 근데 그게 아니었어. 이제 혜택을 다 줄일 거니까 뭐 하지 마 이렇게 나오면서, 왜냐면 이미 등록을 된 사람들은 이제 4년 아니면 8년 그 임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곤란해지는 상황 아닌가. 왜냐면 임대 등록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미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팔고 싶어도 팔기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아닌가?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못하게 되겠지. 네. 시장 진입을 못하게 할 거고, 그죠? 시장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 기존에 이미 등록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한 50만 명, 60만 명 되잖아 지금, 그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정부가 뭐 이런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팔 수는 없는 상황이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태료 3천만 원 물어야 되고 혜택 받았던 걸 다 토해내야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강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분들까지도 합산 배제를 못하는 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소득세 혹은 법인세 감면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를 감면하는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건데, 요거까지 없애기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요거까지 없어지면은 앞으로는 정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임대사업자 이퀄 다주택자라는 이제 등식이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래서 다주택자들한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야 답이 나온다고 난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 월세 시장을 좀 안정시키자는 목적이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놓으면 연 5% 이상 못 올리고, 그 대신에 세금을 좀 감면을 줄게. 너희들이 이제 재산권에 대한 좀 제약을 받으니 세대 혜택을 줄 테니 이제 너희들은 연 5% 이상 임대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8년 이상을 장기 임대를 해야 돼. 왜? 정부가 장기 임대주택을 그때 지금 우리나라의 장기 임대주택 재고 물량이
아마 7%대 이제 많이 올라서 8%대까지 돼 있을 텐데 아직 10%는 안 됐는데 목표치가 지금 10%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선진국 OECD 평균이 하여간 10%대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이 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나왔을 때 4% 5%대밖에 안 됐었어. 그래서 그때 매일 언론에서 나도 기사를 많이 썼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장기 임대주택이 너무 적다라고 막 그야말로 비판을 세게 했었거든. 그러니까 8년이라는 게 나온 이유가 8년 동안은 일단 임대를 길게 해주면 해줄게 세제 혜택을 줄 테니 좀 제발 좀 너희들이 임대를 좀 해줘. 그래야 시장이 안정돼 이 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를.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게 아니라 이게 투기야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전 정부 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이 정책에 대한 어떤 검토 내지는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전 정부 거니까 무조건 일단 아니야 이건 다 깡그리 그냥 일단 다 잘못된 거야라고 이제 일단 딱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솔직히 이거는 국토부 공무원들은 내가 봐서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야. 솔직히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얘기를 지금 정부가 이렇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다는 건 양심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거나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러니까 임대 사업이라는 게 결국 그래서 이제 시장에 어찌 됐건 이제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확보해서 전월세 서민들의 전월세 값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다시 이렇게 강화해서 하면은 그럼 아무도 임대를 안 놓겠지, 그지? 그럼 시장에 해가 전월세 물량이 없어지는 부분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되려면 그런 게 한쪽에서는 아마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집을 팔아 그러면 예를 들어 팔 수도 없지만 지금 현재 스코어 팔 수도 없지 사실은. 근데 뭐 신규로 이제 어찌됐건 늘어나지는 않는 거지. 이제 더 할 이유가 메리트가 없어졌으니까 뭐 임대주택 해봐야 뭐야 규정은 많고 뭐 자칫해서 나중에 뭐 귀찮기만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무도 이제 등록을 안 하겠지. 설사 가지고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등록 안 하겠지. 그리고 뭐 전월세 상한제 안 하면은 지금 전세값 오른다니까 막 전세값 막 올리겠지. 막 예를 들어서 아마 시장에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게 그 시장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이건 오히려 뭐 역효과만 그야말로 전월세 상한제를 안 하면 사실은 아무런 효과가 없겠지. 근데 전월세 상한제라는 걸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뭐 또 잘못 또 했다가는 또 시장에 또 역작용을 또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사실 나는 그런 생각은 드네. 요즘 뭐 탁 얘기하는 거 돌아가는 거 보면은 좀 그런 덧다운 부분이 있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면서 한편으로는 뭐 주택임대 등록 사업자가 아닌 모두에게 적용되는 임대차 3법 이걸 추진한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네요.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네.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하고 전월세 신고제 그때 얘기했던. 아니 뭐 솔직히 신고제 같은 거는 좋은 거 같아. 뭐 어차피 전월세라는 것도 뭐 신고되는 게 사실 맞지. 솔직히 뭐 해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건 좋은 건데 상한제나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현 정부에서는 뭐 밀어붙일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이제. 여기는 뭐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면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뭐 부작용이고 뭐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그냥 막 밀어붙이더라고. 또 그 무슨 또 신도시나 이제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좀 논의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야? 그 문재인 정부 김현미 장관의 업무 보고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이 당장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업계에서도 뭐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이 나왔는데요. 광명, 시흥, 하남 그리고 고양 경기 고양까지 해서 뭐 지난번 3기 신도시 발표 당시에 유력한 후보지였는데 빠졌던 지역들이 한 번 더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4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이제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하고 뭐 광역교통 대책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그 330만 제곱미터 이하의 뭐 미니 신도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설들이 돌고 있어서 저희도 좀 취재를 해보고 있는데 2기 신도시가 뭐 아직 교통이 제대로 완전히 해결이 안 돼 있고 3기 신도시도 막 첫 싹도 안 떴는데
뭐 사기 신도시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국토부는 보니까 공식적으로 표현이 그렇더라고. 확정된 바 없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거꾸로 읽어야 되거든. 확정된 건 없는데 아니라고는 안 했잖아, 그죠? 네. 그거 잘 읽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자료를 내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뭔가 사기 신도시라는 표현은 좀 이상할 거고, 왜냐면 지금 3기인데 3기 플러스 알파겠지, 그죠? 네. 3기 신도시에 이제 추가 신도시가 되는 거지. 사기라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3기가 끝나야 사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근데 뭐 아마 3기 신도시 추가 이제 뭐 공급은 가능할 가능성이 있지. 그거는 뭐 그때도 이미 뭐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측면이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2기나 3기도 지금 과학교통 대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시끌시끌한데, 그죠? 그게 이제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그거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신도시만 짓겠다라고 하면 참 그것도 문제는 문제야. 그러면 또 지난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막 주변에 2기 신도시 반대했던 것처럼. 근데 공급은 많이 하면 좋긴 좋아. 그거는 확실해. 그러니까 공급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된단 말이지. 네. 시그널을 주면 결국 이게 주택 가격이잖아, 가격.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라 가격은 결국 심리적인 요인이 분명히 작용을 하거든.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심리적 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물량이 공급이 된다라는 어떤 심리적 시그널만 주면, 안정감을 주면 사실 가격을 서둘러서 막 사람들이 하거나 하는 그런 건 분명히 떨어지거든. 그래서 아마 또 이거 어디 입지를 발표를 또 하는 순간 추가 이제 공급을 발표하는 순간 이제 또 교통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지. 뭐 GTX 노선과 좀 연계된 것들에서 그럴 가능성이 예, 높지.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GTX는 이제 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대충 몇 군데 막 감이 돼. 고향에 뭐 이런 데 몇 군데 있는데 넓은 땅들이 꽤 있거든. GTX역 주변에. 근데 이제 GTX도 근데 너무 이제 사실은 참 GTX가 정말 답일까 하면 잘 모르겠어. 차라리 그냥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서울 시내의 이제 용적률을 좀 높여줘서 조금 더 집을 좀 뭐 높게 좀 올릴 수 있는 데는 높게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 거래제라는 것도 있거든. 알지 모르겠지만 용적률을 서로 사고 파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뭐 같이 붙어 있는 지역에서도 뭐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서 용적률을 서로 좀, 어디는 뭐 800%인데 어디는 200%밖에 안 돼. 근데 A라는 지역이 더 수요가 높아. 그러면 800% 받은 데다가 야, 용적률 좀 우리한테 넘겨. 그 대신에 내가 너한테 돈 줄게. 그래서 이렇게 사오는 경우도 있거든. 미국에는 그 용적률 거래제라는 게 내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런 걸 하고 있거든.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도심 내에서는 이제 그래야 이제 수요 있는 데에서는 뭐 조금 더 높거나 이제 많이 짓게 해주고,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근데 일률적으로 뭐 재건축도 다 규제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참 결국은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가격 오르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를 펴니까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오케이, 뭐 또 뭐 이 정도. 그리고 좀 뭐 우리 댓글에는 참 냉면 먹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참 금요일날 우리가 저걸 어디 밖에 좀 일이 있어서 가던 와중에 냉면을 먹었는데 냉면을 먹는 화면에 또 상당히 격한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근데 내가 봐도 좀 너무 좀 개걸스럽게 좀 먹는 좀 쑥스럽던데 진짜. 인간미 넘치는 식용 뭐 이런 표현도 있으시고 참 천천히 드세요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냉면 먹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양 많이 준다고. 먹방이라는. 그러니까 뭐 궁금해하신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뭐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어가지고 사실 크게 뭐 이제 지금 없는데. 근데 하여간 여튼 한 가지, 그러니까 뭐 댓글은 뭐 좀 없고, 근데 한 가지 좀 뭐 그냥 참고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6.17 대책이든 뭔 대책이 전부 다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저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제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 겨냥해서 하는데, 내가 사실은 오늘 뭐 이거 다음에 내가 다음에 한번 얘기해. 시간이 좀 많잖아.
다주택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2018년도에 통계를 한번 쭉 뽑아보면 2018년에 통계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최신 버전인데 이거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할게는데 그냥 다주택자에 대한 개념이 뭔가 잘못돼 있어. 뭔가 접근이 지금 시각이 많이 잘못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되는 것 같아 자꾸. 그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